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최대 화제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불만과 지적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홀수 오늘 짝수 내일부터는 이제 홀짝 구분 없이 가능한데요. 문자가 와서 링크에 클릭해서 사업자 등록 계좌번호 넣었더니 바로 두세 시간 만에 100만 원이 딱 들어온 겁니다. 저한테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내주셨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작죠. 연말에 지금 최소 수백만 원, 많게는 뭐 수천만 가도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연말 특수가 사라졌으니까 너무 뼈아프고 쓰라리지시만 그래서 소등 시위도 하고 뭐 자영업자 파업도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상 100만 원 들어오니까 힘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응원해주는 또 돈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제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이 받잖아요. 우리 진짜 그건 양보하고 일단 소상공인 먼저 돕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이 입금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본인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네, 그다음에 이번에 방역지원금 뭐 치시면 다 사이트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오신 분들은 문자로 바로 들어가고요. 문자 안 온 분들은 찾아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이 방역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못된 분들인데 반드시 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부는요. 1533-0100으로만 보냅니다. 1533-0100. 자, 지금 혹시 나한테 연락이 안 왔다. 너무 궁금하다. 문의를 하거나 신청도 1533-0100이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문자가 왔는데 이상한 문자다. 그러면 반드시 1533-0100 이거로 문자가 옵니다. 이게 아닌 문자는 보이스피싱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몇 명이 받느냐? 이번에 320만 명이 100만 원씩 총 3.2조를 받으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때쯤엔 그 영업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을 당했던 업종들 있잖아요. 한 80만 개 업종 되는데 바로 1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영위기 업종들 있잖아요. 영업 시간 제한이나 영업 금지를 안 당했던 업종들 나머지 320만 개 이제 다 합치면 320만 업종인데 내년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 방역지원금 100만 원하고 방역 물품 지원금 10만 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콜센터로 연락하신 김에 방역 물품 지원금 10만 원, 뭐 손세정제라든지 뭐 체온계라든지 여러 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치 손실보상금 내년에 나오는데 이것도 중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께서 너무 큰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내린 거죠. 방역지원금 작지만 100만 원,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 그다음에 7, 8, 9 손실보상금 이미 나갔잖아요. 너무 작아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하한액도 50만 원 올라가고 평균액도 더 올라갈 거로 전망되는 10월, 11월, 12월은 내년 초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안내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방역지원금 받고 손실보상 받았는데 도저히 못 버틸 상황이다. 그러면 어쨌든 한 200만 명 넘는 소상공인들이 1%대 저금리 대출해 주니까 그 부분까지 패키지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이 담당 기관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콜센터 1533-0100인데 아니면 중기부랑 중기부에 대해서 뭐 제대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중기부 콜센터는 1357 되겠습니다. 외우기 쉽죠? 1357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방역지원금 100만 원,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 그리고 손실보상금 2차 손실보상금 내년에 거기에다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대출까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저희가 한꺼번에 알려드리고 스미싱 문자라든지 스팸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사기를 오로지 1533-0100으로 온 것만 유효한 겁니다. 그걸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했어요.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어제 오늘 일부 지역에서 소등 시위도 한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5시부터 9시까지 불을 끄고 영업을 하신 거죠. 사실 불야성이라 해서 불을 켜놓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답답하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응원하고 연대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뭐 자영업자분들이 뭐 휴업도 하겠다, 집단 휴업도. 근데 만약에 지금 여야가 어쨌든 빨리 논의를 해서 50조, 100조 이야기 난 지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야기해놓고 뒤로 이렇게 쏙 빠져 있는 것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50조, 100조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3, 40조라도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추경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4당 대표가 모이고 여야 4당 후보 주요 후보가 모여갖고 정부가 이번에 빨리 3, 40조를 편성해 내라. 그러면 어떻게 기재부가 그것까지 거부를 못 하거든요. 아무리 돈을 안 쓰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제일 먼저 연말에 여야 4당 후보와 여당 4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마침 제안을 했어요. 빨리 만나셔라. 그래서 그걸 결의를 해라. 이렇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이면 사실 공연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왁자지껄 하는 분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 업종 중에 하나가 공연계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형 공연장들은요, 연말 특수, 뭐 유명한 가수들 공연도 하셨고, 그런데 소규모 공연장, 특히 대학로의 소규모 공연장들 모였잖아요. 방역 조치가 강화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움직이고 연극 다 매봐버리자 이렇게 되면서 대형 공연장들은 2019년 하반기 매출의 84.4%까지 회복이 됐대요. 거의 90% 가까이 회복이 된 거죠. 근데 대학로 공연장이라든지 소공연장은 2019년 하반기 매출의 78.9% 수준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영화관 협회라든지요, 연극인 협회, 그다음에 영화관, 연극 그 공연장 종사자들이 계속 호소드리는 게 오히려 연극이나 영화관에서는요, 뭐 방역 전문가에서 의견 차이,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보잖아요. 뭐 술 먹고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오히려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마스크 벗고 떠드니까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똑같이 방역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도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 저도 연극을 몇 번 보러 왔어요. 연극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가면 정말 다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딱 쓰고 칸도 약간씩 떼서 조용히 공연 봅니다. 다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연극, 그래서 실제로 연극하는 곳이나 영화 보는 곳에서 뭐 대규모 감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거의 실제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분들에게는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이제 곧 있으면 추가 어떻게 할 것이 결정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저는 자영업자들 영업시간은 최소한 10시까지로 해주고, 그다음에 연극이나 공연, 그 뭐 또 관람 시설은 방역조치를 조금 더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배달이나 택배 일 하면서 맞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 통계가 나왔어요. 배달된 단순 노무직이 일자리 지금 굉장히 2019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다 평가받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거의 99%까지 지금 복원이 됐고요, 일자리. 근데 보니까 고숙련, 중숙련, 전문직 이런 데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고숙련은 대체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고숙련 일부 늘어나고 나머지 저숙련, 육체로 바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몸으로 때운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택배나 배달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단순 노무직이 10.6% 늘어난 거로 나왔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보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체적으로 작년 2월 달에 거의 99%까지 회복이 됐다, 일자리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리고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도 그 정도 회복이 된 거 확인됐어요. 근데 문제는 중숙련 노동자들이 확 줄어들고 고숙련은 대체 안 되니까 일부 늘어났고 특히 저숙련이 많이 늘어났더라. 아무래도 단순 노무직으로 많이들 가셨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좀 재편이 될까요, 일자리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팬데믹 이후가 되면 어쨌든 고숙련이든 중숙련, 저숙련이든 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중숙련이 이제 AI 같은 거로 대체가 많이 됐대요. 그래서 늘어나긴 하겠지만 만약에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업무, 뭐 재택근무, AI 근무, 뭐 로봇, 뭐 이런 것으로 대체되는 업무는 팬데믹 이후에도 영향을 받을 안타깝게도 살아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그렇다면 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엄청난 실적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뭐 방송, 통신, 금융, 그다음에 수출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요. 사실 지금 그다음에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보건의료 인력만 해도 10만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동 돌봄, 노인 돌봄이 우리나라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아동 돌봄이나 노인 돌봄에서 일자리 더 창출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생기고 기업들이 일자리 늘리고 그러면 중숙련 AI나 로봇이라든지 이런 뭐 온라인으로 대체된 업무들도 그게 대체돼서 일자리가 전체는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는 거지. 일자리가 어차피 줄어든다면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서울 시민이 내년에 가장 주목하는 경제 이슈가 선정이 됐는데 어떤 게 선정이 됐습니까?
생활 물가랍니다. 아. 아무래도 물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청년 실업 및 고용 문제. 세 번째가 주택 대출, 그다음에 가계빚 증가 이런 건데요. 자, 이 생활 물가 양이 나오는 건 물가가 지금 3~4% 올랐고 특히 마트에 가보면 계란이라든지 뭐 고깃값이 다 이렇게 비싸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것 좋다고 생각해요. 방역은 강화하되 어차피 우리가 소비는 하잖아요. 조심조심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소비 쿠폰을 대규모로 지원하자. 저는 서민 뭐 전 국민에게 어렵다면 서민 중산층 가게라도 뭐 10만 원씩이라도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 국민 쿠폰을 발행해도 좋고요. 네, 소비 쿠폰 그래야지 생활 물가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4% 올랐다. 그랬고 한 달에 한 30~40만 원이 증가됐다. 근데 소비 쿠폰은 한 20만 원 왔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 많이 돕고 국민들에게는 소비 쿠폰 도와주고 이렇게 돈이 좀 돌게끔. 그러면 내수도 달성하고.